네, 지도자에 대한 얘기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이제 45년까지 그 원래 총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승진을 한 다음에는 노동당이 집권을 했어요, 영국에. 그때 그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재집권을 했을 때 윈스턴 처칠이라는 얘기가 내가 그때는 다행히 나에겐 듣는 귀가 있었다.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만 밀어붙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든 지금 이게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선이 정 변호사님, 그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아니. 그 마무리만 예. 짧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아니 얘기하세요. 네, 방금 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요 보수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친윤 물러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령 새로운 리더감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아직까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그 국민의힘 안에 있는 분들이 다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꼭 쓰레기통에 들락날락하는 쥐들처럼 지금 그뭐 먹을 게 있다고 말이에요. 밖에서 홍준표는 탈당을 하고 그리고 정치에 은퇴를 했다는 사람이 계속 국민의힘 쪽에다 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3대 특검 벌어지잖아요. 3대 특검 벌어지면 이 3대 특검이라는 것이 물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그 단두대에 올리는 그런 특검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검이 가면 모든 시선이 거기다 집중되어 버립니다. 이게 아마 뭐 이재명 정권이 잘하니 못하니 이거 다 들어가 버릴 거예요. 온 국민적 관심이 거기에 갈 테니까. 예. 어느 날이고 그 김건희가 그 검찰에 불려가는 장면 그리고 아마 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 영장 청구되는 장면 이런 데 포커스가 다 맞춰져서 그렇겠죠. 모든 뉴스 카메라가 그러다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응할 정도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우선 생각들이 없어요. 나는 국민의힘이 보면 여당도 제대로 못 했는데 야당은 더더욱 제대로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길이 뻔해요. 당을 깨고 제대로 된 보수 인사들로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라. 그게 국회의원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많아봤자 한 50명 될 걸로 보이는데 107명은 턱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명해라. 그 문제도 연명이 될 겁니다. 전 변호사님,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보수 정당이 재편돼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재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지리멸렬입니다. 그냥 지리멸렬돼 있잖아요. 지금 왜 20일, 23일 나오겠어요? MBS 같은 경우는 23일이면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네요. 갤럽은 20일인데 앞으로 지금 그 16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지금 왜 저렇게 되겠어요? 당의 내용 때문에. 먹을 거 없는 쓰레기통에 마치 쥐새끼 들락날락 하듯이 거기 뭐 파묻겠다고 하는 인간들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을 위해서 통일하게 지금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친윤 중심으로 지역구들을 갖고 있고 지금 이번에 친윤이 어디 있어요? 득표율 보시면 지금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친한이 있고 반한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친윤이 어디 있어요? 윤석열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윤석열이 지는데 그러니까 제발 언론이 지금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친윤이라면 그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펄치펄치 뜰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반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반한이라고 제가 정 변호사님 표현을 빌려본다면 나는 한동훈이 빨리 떠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더 빨리 부서집니다. 근데 오히려 언론의 지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과거에는 이제 친윤이라고 불렀고 이제 전 변호사님께서는 반한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지금 변화와 쇄신에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것조차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한동훈이 정치를 다시 하려는 건 좋아요. 뭐 정치를 하든 말든 그거에 상관할 바는 아니니까 누구나 참정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 정치하기 전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념, 자기의 철학, 자기의 정책이 뭔지는 제대로 말이라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걸 하면서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한동훈이 정책이 뭔지, 철학이 뭔지, 이념이 뭔지. 나는 한동훈이야말로 진짜 이 나라 좌파가 아니냐, 보수를 부수기 위한 어떤 트로이 목마 속에 들어가 있는 병사가 아니느냐, 난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동훈이 보수를 3번이나 괴멸시켰잖아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만
한동훈이 수사를 하면서 보수인사 2,000명을 잡아가고 200명을 구속을 시켰잖아요. 예. 5명인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보수를 괴멸시켰고 두 번째 총선을 완전히 망쳐먹었잖아요. 셀카놀이 하면서 그때 보수를 괴멸시켰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보수를 괴멸시켰습니다. 한동훈이야말로. 이번에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신의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끝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해달라. 김문수 이런 바퀴가 있는 붉은 티셔츠 입은 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항상 국민의힘이라고 부치가 있었죠. 자기 당권 운동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나는 한동훈 이라는 분에게 나 권합니다. 제발 정치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정치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분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여러 가지 그 옆에 붙어가 있는 국회의원 20명이나 더 불쌍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먹을 게 있다고 친한계라고 해서 움직이는 자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전 변호사님. 도대체 국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은 눈꼽만 것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입신영달.